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칠 줄 아는 진정한 로맨티스트 문재인. 그런 그의 단 하나뿐인 사랑. 세상의 높은 벽이 그를 막아섰을 때 담쟁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정숙씨. 연애보다 면회를 하며 사랑을 키워온 원조 너는 내 운명. 내조의 여왕 김정숙 여사의 대권 내조 뒷이야기와 남편 바보 아내 바보로 유명한 부부의 닭살 러브 스토리 전격 공개한다. 네, 문재인 고문의 내조의 여왕, 문재인의 정숙 씨, 김정숙 여사께서 직접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마 TV에 이렇게 나란히 모습을 하신 것은 처음이시죠? 예, 처음. 예. 오늘 또 멋진 꽃을 가주셨네. 그 유명한 그 안개꽃 아닙니까? 예. 이 안개꽃과 둘러싼 사연이 많이 있죠? 예. 그 면회 때도 맛있는 먹을 거 대신에 안개꽃을 사오셨다고. 제가 이제 아까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곧바로 강제징집을 당했거든요. 네. 훈련소 마치고 공수부대로 배속이 됐는데 공수부대로 가게 되면 굉장히 훈련이 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함께하는 신병훈련 외에도 공수교육, 또 특수전 교육, 또 배치 이후에 뭐 이렇게 이제 뭐 신병교육 네. 이런 거 하면 6개월 이상 훈련 기간이 있는데 네. 그걸 다 마치고 자대에 배치됐을 때 첫 면회를 네. 갔거든요. 이제 요즘은 이제 뭐 면회소마다 뭐 전화만 걸면 뭐 짜장면도 배달해주고 그렇죠. 뭐 피자도 배달해주고 합니다만 그때는 면회소에 아무런 뭐 음식이나 뭐 음료수도 없을 때 아닙니까? 전부 이제 면회 오는 사람들이 잔뜩 이제 통닭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을 이제 사가지고 오면 그것을 이제 먹고 네. 또 이제 남는 것은 내무반에 가서 동료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일과 후에 소주 한잔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뚝 면회장에 갔는데 먹을 것은 빵 하나 가져오지 않고 이 안개꽃만 하나름 들고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면회 와 준 것에도 고맙고 너무 반가웠지만 정말 좀 황당했죠. 제가 보기에 아니 김 여사께서 오시니까 표정이 훨씬 밝아지시고 말씀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하시는데 네. 예. 정말 내조의 여왕 같으신데 아니 그때 좀 먹을 것 좀 사가지고 가지 왜 뭐 일종의 뭐 작전이었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준 이건 의미였나요? 왜 그러셨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이제 처지가 특정사가 간 것도 강제 징집당해서 다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데다가 훈련 기간도 딴 사람보다 더 많았는데 더 힘든 거는 아주 훈련이 힘들었다는 거였어요. 네. 그랬는데 그것과 더불어 힘들었던 게 저희 이제 바깥에 있는 후배들이나 남편의 후배들은 또 도망 다녀야지 되고 어느 친구는 군대를 갔는데 군법재판에 회부됐다 하고 어느 선배는 뭐 어떻게 지금 뭐 지명 당했다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 알고도 싶고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마음도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네. 그랬어요. 바깥에는 이렇게 꽃이 피고 좋은 날이 있는데 어쨌든 잘 견디고 참으면 마음도 좋아지고 안 그러겠나. 그래서 제가 막사에서 꽃을 놓고 보면 기분이 좀 안 풀리겠나. 그래서 꽃을 줬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뜻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네. 사실은 이제 무증을 몰랐던 거죠. 군대 그 면회라는 것이 뭔지 배고프고 예, 그걸 힘들고 전혀 몰랐던 거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이렇게 작게 가져온 것도 아니고요. 한 10개는 가져와서 하나름. 예.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에만 둘 수가 없어서 여러 사무실에 여러 내무반에 다 나눠줘서 이제 꽂게 해줬는데 아마 공수부대 역사상 그때까지 내무반에 이렇게 꽃이 꽂힌 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하시고 좀 꽃도 좀 가끔 사주고 그러십니까? 그럼요. 때마다 많이 꽃을 사줍니다. 네. 예, 선물도 해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제가 감명 깊고 하는 거는 저희들은 등산을 잘 가요. 그리고 네. 뒷산에 산책도 자주 가는데 야생화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등산 갈 때는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가요. 어디에 어느 야생화가 피었을까. 그러면 저희 남편이 먼저 가면 저벅저벅 가갖고서는 어느 중간에 서 있는데 말도 안 해요.
등을 구부리고 막 이렇게 꽃을 찾는 척해요. 아, 뭐가 있겠구나 가면 아니나 다를까 꽃이 있고 야생화가 네. 있고 그러면서 가리키고 그러는 마음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원래 야생화 이렇게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아내는 그걸 막 꺾고 싶어요. 그렇죠. 원래 옛날에 거의 꽃꽂이 이런 걸 좀 해가지고 그 예쁜 꽃들도 집에 와서도 거기서 장식하고. 이견이군요. 충돌이군요. 네, 자연 저는 그대로 좀- 봐야 된다. 저는 그대로 좀 두자. 네. 얼마나 이 자리에 있어야 더 소중한 거다. 네.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거 갖고 많이 다투요. 부부의 솔직 듣고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7년간 열애를 하셨던데, 근데 이게 연애의 역사가 아니라 면회의 역사였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던데 두 분이 어떠세요? 두 분이 만났을 때 어느 분이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던 겁니까? 다시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저를 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마음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뭐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강제 진입당해서 군대 네. 갔고 그 전에 또 구치소에 구속부터 됐고. 그 문 후보님은 됐고요. 남자들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 사모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진짜 쫓아다니셨어요? 예, 쫓아다녔죠. 제가 오, 많이 맞네. 좋아했어요. 네. 예, 그리고 아니 와야만 저를 보고 있으니까. 예, 그렇기도 했고 안타깝죠. 그것이 당하는 고통들이 제적당하고 군대 가고 또 막 징집당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서 도와주고 싶었고 네. 그리고 그 뜻이 그때에 정말 괜찮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랬어야만 됐었고. 시위 현장에서 쓰러졌을 때 손수건으로 닦아주셨다. 내가 어디서 봤어요. 그걸 네. 들었는데 네. 그때 어때 정감을 느끼셨습니까? 그때 처음에 이렇게 보셨을 때? 예, 제가 얼마간의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실신해 있다가 실신 상태였군요. 예, 막 그때. 누군가가 네. 막 물도 뿌려주고 막 닦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수선함에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네. 딱 정신 차리고 눈을 딱 뜨니까 우리 이제 아내가 그 물수건으로 막 이렇게 이제 제 얼굴을 그때 제가 페프복으로 덮어준 상태였기 때문에 네. 막 닦아주고 있는 걸 봤는데 정말 고마웠죠. 사모님께서 보니까 성악을 전공하셨던데 집에서 보통 즐거울 때가 아니라 화날 때 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그래서 문 후보께서는 아내가 노래를 할 때면 유독 경계를 하셔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아, 제가 원래 노래하기도 좋아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둘이 의견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논리적이고 정연하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느 순간에 의견 교환을 할 때면 제가 이제 한 단계 굽히게 돼요. 그러면 계면적잖아요. 그럼 슬슬 노래를 하다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르면 뒤돌아서서 이제 설거지하면서 노래를 막 부르지요. 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내 마음도 정리되고 그래서 아마 남편이 딸애한테 그러더라고요. 니네 엄마 노래할 때 조심해라. 그때 바짝 긴장하면서 아니요, 좋을 때도 노래 부르는데요. 그렇게 이제 금방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화가 났을 때 노래 부르는 특이한 분위기가 있어요. 요즘 일체 다른 소리 듣지 않고 나는 노래만 부르겠다 노래하는 식의 풍기는 분위기가 딱 있는데 그걸 알 수 있죠. 그 남편을 보고 요즘 말로 보니까 깜짝 놀란 적이 있다 하시던데 이제 감나무 사건에 얽힌 얘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감나무 사건이. 아, 우리 집에 나무가 있었어요. 감나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야생화 좋아하거든요. 근데 감나무가 3년째 감은 안 열리고 잎만 막 커지는데 네. 이분이 굉장히 이 사람이 나무나 생명을 조종하니까는 제가 뭘 어떻게 한꺼번에 자르질 못해요. 네. 그래 이제 1년, 2년 두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 이 감나무 정말 이제 올가을에도 가만히 열리면 잘라버릴 거야. 왜냐하면 야생화가 다 죽으니까요. 네. 그래 드디어 3년째가 됐어요. 그래 이제 3년이면은 나도 많이 기다렸다. 이 사람도 날 이해하겠다. 그래서 그날 아주 봄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나 이 나무 꼭 자를 거야 이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뭐 도구도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 다음 날부터인데요. 이렇게 거실에서 밥상 차리다가도 거실에서 보면 그 나무 앞에 가갖고 나무 쓰다듬고 뭐라 하고 아니면 그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가슴 하고선도 뭐라고 그러고 나뭇잎을 쳐다보면서도 만지고 뭐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랬어요. 그런데 가을이 됐는데 되려고 그러는데 감이 3개가 열렸는데 빨갛게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놀라서 사랑의 간복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막 아니 너 저 잘못하면 잘리게 생겼다. 네. 힘내라 제가 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놀라서 너무 좋아서 여보 감나무가 감 열렸네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게 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감나무는 잘리지 않은.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식물들이 그걸 알아요. 네. 그 우리 그 농사 짓는 그 분들이 이 나락이 그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 그러거든요. 네.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이 얘가 이렇게 논이 있으면 늘 이제 앞에 가서 보는 앞부분하고 주인이 잘 가지 않는 뒷부분하고 생장 속도가 다르대요. 네. 이렇게 사람이 이 나무나 이 식물에 관심 가져주면 훨씬 잘 자랍니다. 네. 저희들이 한번 여기 뭔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원고문 책의 그 슬로건에서 좀 본 건데 이게 뭐 네모보다 이제 네모 안에 이제 넣는 겁니다. 이제 여기 색깔별로 하는 건데 남자들에게는 돈과 명예가 다 이제 또 강조하고 중요시하잖아요. 문후부께서는 어떤 겁니까? 여기 선택을 해서 뭐보다 뭐 한번 넣어보세요. 예, 돈도 좋긴 좋은데 일단 돈보다는 명예가 먼저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돈보다 명예가 먼저다. 명예다. 예.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동의하시니까 여자로서는 상당히 돈 때문에 어렵거나 힘들 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돈에 대해서 아쉬움도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네. 그것이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자부심이죠. 네. 그래서 저는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남편이 그저 아버지가 있잖아요. 엄마로서 아버지. 이거는 어떤가요? 남편이 먼저입니까? 아버지가 먼저입니까?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아버지보다 남편이 먼저다. 아버지보다 남편이 먼저다. 그건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이게 좀 그러니까 바로 옆에 계셔가지고 후원해드려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제가 눈치 본 것은 아니고요. 네. 아버지는 혈연 관계잖아요. 그 혈연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끈끈하게 맺어지는 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부는 원래 남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함께 노력하고 또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 이제 사랑이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 남편이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좀 잠깐 준비된 영상이 하도 이게 독특해가지고 좀 보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예.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지금 뭐 음악이 나오니까 사모님이 더 막 흥을 맞춰서 움직이시는데 춤은 더 잘 추시죠? 네. 아, 그 같이 대동하셔가지고. 저는 몸칩니다. 몸친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던데 요즘 이게 사실 이게 참 안 좋은 구분인데 강북 스타일, 강남 스타일 요즘 뭐 싸이 노래 한창인데 보통 이제 뭐 후보 하면은 과연 이게 어떤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지 이게 어떻게 보세요? 강북 스타일과 강남 스타일 본인 스스로 볼 때는. 그것도 강남 스타일보다 강북 스타일. 네. 사실 강남에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담겨 있는데 아니요. 저는 강남 스타일도 상당히 아주 변화, 밝고, 새로움, 예, 우리나라 밝음, 미래라고 발랄함. 생각해요. 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또 그렇게 가지 못하는 서민들이 더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강북 스타일이 더 좀. 근데 외모나 이런 거는 다 도시남해가지고 강남 스타일 아니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 사람이 강남 스타일인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변화를 굉장히 즐겨요. 네. 정체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또 강북 스타일일 수도 있는 거는 강북 스타일은 고답적이고 어떤 정체되어 있지만 보존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네. 거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거. 그런 걸로 하면 이 사람은 또 강북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두 개 다 괜찮은 것 같네요. 아, 이게 이제 보다보다는 이게 둘다다. 우리 그 안에 그 출생지가 그 종로구 충신동이거든요. 아, 강북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어디 문화부 인터뷰를 보니까 이게 뭐 아이돌이라든가 소녀시대 빅방 이게 잘 모르시죠? 사실 이게 아십니까 이제는? 예, 뭐 좋아하죠. 뭐. 네. 요즘은 남북 문제, 경제 이런 어떤 것보다 젊은이들 분위기 이걸 많이 좀 알아요. 예, 지금 뭐 K-팝, 한류, 네. 우리 아주 뭐 중요한 어떤 네.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단순한 질문인데 그럼 어느 게 앞서는 겁니까? 펄시스터즈하고 소녀시대하고. 이것도
지금 현대니까 네. 뭐 펄시스트즈보다 소녀시대. 소녀시대. 근데 사실은 네. 젊을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펄시스트즈. 그렇죠. 그 당시에 아마도 좋아했던 강도로 따지자면 네. 우리 펄시스트즈가 더 높았을지 모르는데 네. 또 이제 오래된 분이고 우리 요즘 즐거움을 소녀시대가 많이 주니까. 네. 혹시 그 따님이 세 분이시잖아요. 뭐 딸 하나요. 딸 한 분 있으시죠. 아들 하나요. 인기 연예인이라든가 아이돌 그룹 막 이렇게 따라다니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가수가 되려고 아, 그러기도 진짜요? 했었죠. 그럼 네. 드럼도 치고요. 기타도 치고. 따님이? 딸내미가 그랬어요. 네. 네. 그때 어때요? 엄마로서의 마음은 어땠어요? 아, 저는 말리고 싶었어요. 저는 지지했고요. 지지해줬고. 근데 이번에 대통령 출마했을 때 따님이 반대를 좀...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서 가장 열렬한 지지자고요. 지금 가장 열렬한 지지자입니까? 다만 이제 지지는 하지만 자기 노출. 아버지는 아버지고 네. 자기 사생활은 노출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시댁도 있고 하니까요. 네. 그러나 뭐 마음으로 지지하는 것은 뭐 아주 요즘 이런저런 충고도 많이 해줍니다. 네. TV 보면 모니터도 해주고. 좀 더 재보고 좀 더 젊은 모습 보이면 좋겠다. 네. 어떠세요? 지금 노래방 가서 이제 성악하시니까 노래 잘 부르실 것 같은데 18번이 뭡니까? 주로 부르시는 18번. 당신님 얘기해 보세요. 저는 우리 집에 우리 아내가 성악가뿐만 아니라 아까 딸도 그런 밴드에서 보컬도 했었어요. 아, 보컬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엄마 닮아가지고 노래 네, 아들도 잘 부르고 저만 이제 우리 집에서 음치인데 그냥 옛날에 뭐 젓가락 장단 시절에 네. 그냥 흘러가는 옛 노래 뭐 이렇게 부르고 했던 그런 수준이죠. 18번째 그럼 주로 부르는 노래 뭐 공명 혹시 아는 게 있어요? 뭐 옛날에 뭐 꿈꾸는 백마가 백마가? 뭐 무슨 뭐 그런 옛날 노래죠. 이제 기억도 잘 못 만나요. 아주 고전적인 요즘 젊은 애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예. 우리 저기 사모님은 저도 고전이요. 저는 네. 사랑밖에 난 몰라. 오로지. 사람밖에 난 몰라. 아니 뽕짝도 곧잘 부릅니다. 네. 이 자리에서 좀 남편 칭찬 좀 한번 해보세요. 좀 어떤 점이 좀 괜찮으신지. 이 사람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생명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것도 아주 인간적인 예의도 있고요. 따뜻하게 보려 해요. 네. 이렇게 봤을 때 비평하려 하지 않고 우선 잘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무엇을 얘기하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 딸과 나의 다툼에서 많이 다투거든요. 네. 그랬을 때 어떤 건지 두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알고 있죠. 그렇게 네. 따뜻하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아주 공정한 거가 사사롭지 않죠.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애들 태우고 이제 등하굣길 가다 보면 접촉사고도 한 번씩 내고 이제 그래요. 마음이 급해서.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것이 내가 이제 막 전 따지려 하거든요.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랬을 때 딱 공정하죠. 이것은 네가 손을 얼마 했으니까 네가 잘못했다. 무조건. 네. 이런 식의 것을 아주 명쾌하면서도 그러나 전 섭섭하죠. 근데 반면 또 아주 미울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부부싸움 할 때 어떤 때 두 분이서 붙으세요? 미울 때는 이제 경상도 남자, 서울 여자 했을 때 이제 네.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첫 애를 낳고 임신도 또 이제 둘째 애를 해서 굉장히 힘들고 시절인데 제가 남편더러 여보 난 너무너무 힘들다. 애기 좀 봐주고 이게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했더니 저희 남편이 이런 나를 가만히 보더니 아마 그럼 엎디 자라 이러는 거예요. 네. 그게 엎디 경선어로 자라. 말로 네. 엎어져 자라는 이야기인데 엎어져 자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무슨 너무 어떻게 이렇게 거친 말을 나한테 걷다 애기를 보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울었어요. 네. 겨우 한다는 얘기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또 나를 쳐다본 사람이에요. 아마 그럼 TV 자라 이러는 거예요. 그 사과했습니까? 안 했으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받으시든지. 아니죠. 그래서 그 DB 자라는 것 때문에 정말 이제 DB 잤어요. 그래갖고 울다가 잤는데 그 다음에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같은 경상도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남편 흉을 보면서 그랬더니 뭘 그걸 가지고 준영이 엄마 그래요. 네. 그거는 그럼 자면은 되지 그러는 얘기야 이러는 거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말투 때문에 꽤 몇 번 다퉜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에서 서울 여자와 이 경상도 남자 사이에 그런 언어적인 문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지금 선거에 뛰어드시니까 좀
애처롭고 막 그런 부분도 있으시겠어요. 뭐 혼자 뭐 연습도 하고 막 그런 얘기도 하셨던데 어디서. 아, 네. 아침에, 그러니까 책임감 때문에 그러죠. 사람들은 이제 좀 더 변화되고 연설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받기라 하니까 이렇게 아침에 양치질 하면서 나한테 얘기는 안 하는데 이렇게 발성 연습도 하고 그러죠. 네. 너무 경무에 시달려요, 요새. 저희도 안 오늘 됐어요. 두 분이서 바쁜 와중에 오셔가지고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김정수 여사께서 한번 열어보시죠. 어머, 네, 감사합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여기서. 어머, 이게 뭐야? 당신 그게 커플티입니다. 옛사진 해가지고 한번 두 분이 이렇게 그러네요. 포즈를 한번 멋지게 취해보세요. 어우, 그러네요. 네. 여보. 네.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입고 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번 사랑의 포즈도 한번 취해보시고. 아, 근데 뭐 매일 보면데 또 이것까지 입고 가야 되나? 네. 네, 좋네요. 한번 그런 거 모습을 감사합니다. 보이면서 또 운동하셔도 재밌을 것 같고. 그러겠습니다. 저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우리 저기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죠, 사모님께서. 아, 여보 너무 고생하고 있지 요새. 그렇지만 있잖아요. 당신 연설하고 준비하고 이러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당신 건강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내 말 듣고 조금 좀 건강. 우리 건강. 네. 예, 이번에 집에서 대선에 합시다. 꼭 이겼으면 좋겠죠.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 어떤 사랑이 듬뿍 담긴 그 메시지 말 가슴에 담기시고 더욱 힘내서 한번 뛰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갔는데 군법재판에 회부됐다 하고 어느 선배는 뭐 어떻게 지금 뭐 지명 당했다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 알고도 싶고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마음도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네. 그랬어요. 바깥에는 이렇게 꽃이 피고 좋은 날이 있는데 어쨌든 잘 견디고 참으면 마음도 좋아지고 안 그러겠나. 그래서 제가 막사에서 꽃을 놓고 보면 기분이 좀 안 풀리겠나. 그래서 꽃을 저는 많은 줬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뭐 그런 뜻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네. 사실은 이제 물증을 몰랐던 거죠. 군대 그 면회라는 것이 우선 뭔지 막 배고프고 그걸 힘들고. 전혀 몰랐던 거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이렇게 작게 가져온 것도 아니고요. 한 10개는 가져와서 한아름. 예. 예, 그래서 제가 놀라서. 제 사무실에만 둘 수가 없어서 여러 사무실에 여러 내무반에 다 나눠줘서 이제 꽂게 해줬는데 아마 공수부대 역사상 그때까지 내무반에 이렇게 꽃이 꽂힌 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하시고 좀 꽃도 좀 가끔 사주고 그러십니까? 그럼요. 때마다 많이 꽃을 사줍니다. 네. 예, 선물도 해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제가 감명 깊고 하는 거는 저희들은 저 등산을 잘 가요. 그리고 네. 뒷산에 산책도 자주 가는데 야생화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등산 갈 때는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가요. 어디에 어느 야생화가 피었을까. 그러면 저희 남편이 먼저 가면 저벅저벅 가갖고서는 어느 중간에 서 있는데 말도 안 해요. 등을 구부리고 막 이렇게 꽃을 찾는 척해요. 아, 뭐가 있겠구나 가면 아니나 다를까. 꽃이 있고 야생화가 네. 있고 그러면서 가리키고 그러는 마음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원래 야생화 이렇게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아내는 그걸 막 꺾고 싶어 해요. 그렇죠. 원래 옛날에 거의 꽃꽂이 이런 걸 좀 해가지고 그 예쁜 꽃들도 집에 와서도 거기서 장식하고. 이견이군요. 충돌이군요. 네, 자연 그대로 좀, 봐야 된다. 저는 그대로 좀 두자. 네. 얼마나 이 자리에 있어야 더 소중한 거다. 네.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거 갖고 많이 다투요. 부부의 솔직 듣고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7년간 열애를 하셨던데 근데 이게 연애 역사가 아니라 면회 역사였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던데 두 분이 어떠세요? 두 분이 만났을 때 어느 분이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던 겁니까? 다시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저를 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마음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뭐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강제 진입당해서 군대 네. 갔고 그 전에 또 구치소에 구속부터 됐고. 그 문 후보님은 됐고요. 남자들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 사모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진짜 쫓아다니셨어요? 예, 쫓아다녔죠. 제가 오, 많이 맞네. 좋아했어요. 네. 예, 그리고 아니 와야만 저를 보겠으니까. 예, 그렇기도 했고 안타깝죠. 그것이 당하는 고통들이 제적당하고 군대 가고 또 막 징집당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서 도와주고 싶었고 네. 그리고 그 뜻이 그때에 정말 괜찮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랬어야만 됐었고. 시위 현장에서 쓰러졌을 때 손수건으로 닦아주셨다. 내가 어디서 봤어요. 그걸 들었는데 네.
그때 어때 정감을 느끼셨습니까? 그때 처음에 이렇게 보셨을 때? 예, 제가 얼마간의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실신해 있다가 실신 상태였군요. 예, 막 그때. 누군가가 네. 막 물도 뿌려주고 막 닦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어수선함에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네. 딱 정신 차리고 눈을 딱 뜨니까 우리 이제 아내가 그 물수건으로 막 이렇게 이제 제 얼굴을 그때 제가 페프복으로 덮어쓴 상태였기 때문에 네. 막 닦아주고 있는 걸 봤는데 정말 고마웠죠. 사모님께서 보니까 성악을 전공하셨던데 집에서 보통 즐거울 때가 아니라 화날 때 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그래서 문 후보께서는 아내가 노래를 할 때면 유독 경계를 하셔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아, 제가 원래 노래하기도 좋아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둘이 의견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논리적이고 정연하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느 순간에 의견 교환을 할 때면 제가 이제 한 단계 굽히게 돼요. 그러면 계면적잖아요. 그럼 슬슬 노래를 하다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르면 뒤돌아서서 이제 설거지하면서 노래를 막 부르지요. 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내 마음도 정리되고 그래서 아마 남편이 딸애한테 그러더라고요. 니네 엄마 노래할 때 조심해라. 그때 바짝 긴장하면서 아니요, 좋을 때도 노래 부르는데요. 그렇게 이제 금방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화가 났을 때 노래 부르는 특유한 분위기가 있어요. 요즘 일체 다른 소리 듣지 않고 나는 노래만 부르겠다 노래하는 식의 풍기는 분위기가 딱 있는데 그걸 알 수 있죠. 또 배치 이후에 뭐 이렇게 이제 뭐 신변교육 네. 이런 거 하면 6개월 이상 훈련 기간이 있는데 네. 그걸 다 마치고 자대에 배치됐을 때 첫 면회를 네. 했거든요. 이제 요즘은 이제 뭐 면회소마다 뭐 전화만 걸면 뭐 짜장면도 배달해주고 그렇죠. 뭐 피자도 배달해주고 합니다만 그때는 면회소에 아무런 뭐 음식이나 뭐 음료수도 없을 때 아닙니까? 전부 이제 면회 오는 사람들이 잔뜩 이제 통닭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을 이제 사가지고 오면 그것을 이제 먹고 네. 또 이제 남는 것은 내무반에 가서 동료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일과 후에 소주 한잔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뚝 며느리장에 갔는데 먹을 것은 빵 하나 가져오지 않고 이 안개꽃만 하나름 들고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제 이렇게 면회 와 중금에도 고맙고 너무 반가웠지만 정말 좀 황당했죠. 제가 보기에 아니 김 여사께서 오시니까 표정이 훨씬 밝아지시고 말씀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하시는데 예. 정말 내조의 여왕 같으신데 아니 그때 좀 먹을 것 좀 사가지고 가지 왜 뭐 일종의 뭐 작전이었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준 이건 의미였나요? 왜 그러셨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이제 처지가 강제 특정사가 간 것도 강제 징집당해서 다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데다가 훈련 기간도 딴 사람보다 더 많았는데 더 힘든 거는 아주 훈련이 힘들었다는 거였어요. 네. 그랬는데 그것과 더불어 힘들었던 게 저희 이제 바깥에 있는 후배들이나 남편의 후배들은 또 도망 다녀야지 되고 어느 친구는 군대를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칠 줄 아는 진정한 로맨티스트 문재인. 그런 그의 단 하나뿐인 사랑. 세상의 높은 벽이 그를 막아섰을 때 담쟁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정숙 씨. 연애보다 면회를 하며 사랑을 키워온 원조 너는 내 운명. 내조의 여왕 김정숙 여사의 대권 내조 뒷이야기와 남편 바보 아내 바보로 유명한 부부의 닭살 러브 스토리 전격 공개한다. 네, 문재인 고문의 내조의 여왕, 문재인의 정숙 씨, 김정숙 여사께서 직접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마 TV에 이렇게 나란히 모습을 하신 것은 처음이시죠? 예, 처음. 예. 오늘 또 멋진 꽃을 가주셨네. 그 유명한 그 안개꽃 아닙니까? 예. 이 안개꽃과 둘러싼 사연이 많이 있죠? 예. 그 면회 때도 맛있는 먹을 거 대신에 안개꽃을 사오셨다고. 제가 이제 아까 유신반대시로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곧바로 강제징집을 당했거든요. 네. 훈련소 마치고 공수부대로 배속이 됐는데 이 공수부대로 가게 되면 굉장히 훈련이 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함께하는 신병훈련 외에도 공수교육 또 특수전 교육